안녕하세요. 응원단입니다. 현실은 인류의 역사 대부분 동안에 영향을 받는 대상이었습니다. 인간은 마치 바다에서 떠다니는 종이배처럼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에 대해서 통제권이 없다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사실 당신은 강력한 창조자입니다. 단순히 잊혀졌을 뿐이죠. 당신 내면에 잘 잡고 있는 능력들은요, 당신이 접근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당신 삶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이 이렇게 당신의 방향을 정하는 선택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그런 선택들은 당신을 위해서 자동으로 선택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동으로 선택된 것들은 보통은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서 깔아놓은 선택일 거고, 그리고 보통 이러한 선택들은 당신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수가 거의 없죠.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는 왜 당신이 현실을 조작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이것을 강력하게 해낼 수 있는지, 그리고 당신이 즉시 시작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도구들을 당신에게 드릴 것입니다. 이 영상은 실제로 결과를 얻고 변화를 얻고 당신이 배울 것을 적용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당신이 이해하게 되면,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는 당신의 일상의 삶에 적용하게 되면 바로 그곳이 변화가 시작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현실을 조작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당신이 실제로 단순히 육체적인 존재 이상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당신이 현실을 조작할 수 있는 이유는 당신이 단지 육체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당신은 실제로 정신적이고 영적이며 육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린 이것을 기반으로 삼을 겁니다. 이제 당신이 만일 단지 당신은 육체적일 뿐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그냥 육체적인 몸을 가지고 있을 뿐이고 그게 바로 당신이에요. 그렇다면 당신은 현실을 조작할 수 없다고 믿는 것도 말이 되고 현실을 바꿀 수도 없다라고 믿는 것도 말이 됩니다. 그리고 삶의 변덕에 그냥 휘몰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말이 돼요. 왜냐하면 단지 물리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당신은 실제로는 세 가지 부분을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부분을 육체적인 당신과 정신적인 당신, 그리고 영적인 당신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물리적인 것, 그것은 여러분의 오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물리적인 세상에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해줘요. 여러분은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맛, 촉감, 냄새 등 모든 종류의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정신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의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신은 이미지로 만들어져 있어요. 당신이 마음속에서 재생하는 이미지들이죠. 이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생각하는 것, 정신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신의 영역이고 그것은 당신의 또 다른 측면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당신의 영적인 측면이라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연결이에요. 당신은 이것을 신성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감정적인 자아를 에너지, 감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영혼과 에너지는 우리가 이제부터 말할 텐데 서로 상호 교환이 꽤나 가능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정신적인 측면과 영적인 측면까지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사실은 여러분의 정신적인 측면과 영적인 측면이 실제 당신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육체적이지 않습니다. 맞아요. 당신은 육체적인 신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당신은 이 물리적인 영역과 상호작용할 수 있지만 사실 물리적인 것은 우리 현실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에 매우 작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실제로 현실에 존재하는 것은 약 0.000001%에 불과하고 영혼과 정신으로 구성된 내부 세계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이 나머지 99.9999999%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런 다른 부분들에 배우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현실을 조작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지금까지 아마도 무의식적이었을 거고 무의식적으로 움직였을 거예요. 당신의 영적인 측면과 당신의 정신적인 측면은 그냥 자고 있었을 거예요. 당신은 정말로 그것들을 의도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당신의 삶에
많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그저 물리적인 부분에만 집중하면서 당신의 물리적인 부분만을 변화시키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당신을 구성하는 다른 이 두 부분들, 즉 영혼과 정신에게 다가가는 대신에 그 물리적인 세계를 구성하는 이 작은 조각들에만 집중했던 거예요. 물리적인 부분은 단순히 내면의 세계의 부분 집합일 뿐입니다. 그 내면의 세계는 영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이죠. 물리적인 세계가 실제로 내적인 영적 세계, 에너지의 세계를 따른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조작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완전히 다른 방법을 가지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아마도 뉴턴의 기계론적인 사고관에서 비롯된 것이겠죠. 하지만 원인과 결과가 단순히 물리적인 측면을 넘어서 작동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다시 말하지만 인과관계란 현실을 구성하는 그 99.9% 이상의 그것에서 작동하기 때문이에요. 인과관계는 존재의 영적인 측면과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역시나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역에 집중하는 것은 당신의 삶을 빠르게 변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세 부분이 물리적인 실체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의 아주 작은 비율이고 사실은 비물리적인 것에서 나온다는 생각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리적인 것은 비물리적인 외부 세계에서 온 것입니다. 물리적인 세계는 내부 세계를 따르는데 이것은 영혼과 정신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것을 남극과 북극처럼 볼 수도 있는데요. 가장 빠르고 자발적인 것은 에너지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제일 최상단에 위치합니다. 맨 위에 있는 것이 영혼과 에너지라면 맨 아래에 있는 것은 물질이에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 물리적인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같은 종류예요. 그들은 같은 것인데 다만 진동이 다를 뿐입니다. 더 위로 갈수록 당신 자신의 영적인 부분과 정신적인 부분으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더 아래로 내려갈수록 물리적인 에너지가 늦춰지고 더 응축됩니다. 우리가 더 아래로 내려가면 얘들은 굳어져요. 여기에 그래서 원인과 결과의 비밀이 있습니다. 단지 물리적인 것을 넘어서 우리가 좀 더 큰 범위에서 바라볼 때 이러한 물리적인 것들은 단순히 물리적인 것을 넘어서 당신이 영적이고 정신적인 존재 평면에서 만들어낸 원인들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영적인 평면 그리고 정신적인 평면이 실제 현실을 구성하는 것의 99.9%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영적이고 정신적인 평면 위에 의도적으로 더 많은 원인들을 만들어냈을 때 이 원인들은 이제 당신의 물리적인 실체에 영향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현실을 조종하기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영적이고 정신적인 측면에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물리적인 부분에서 나타나는 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현실의 물리적인 영역에서 당신에게 나타나는 것을 창조하고 그려내는 것입니다. 당신이 뭘 원하든 간에 말이에요. 당신이 더 나은 직업, 다른 관계, 더 많은 돈, 어떤 사람과의 애정관계, 그게 뭐든 이런 외부적인 세계는 내면의 세계를 따라가기 때문에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물리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영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평면에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인과 결과를 생각할 때 저는 당신이 이것을 단순히 물리적인 범위를 넘어서서 바라보기를 바라고 당신이 물리적으로 보고 있는 효과들은 영적이고 정신적인 것에 의해서 생성되고 활성화된 원인들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대부분 시간 동안 생각하는 것을 얻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당신은 뭘 하고 있었나요? 당신이 어떤 것에 대해 생각할 때 대부분의 경우 당신은 당신의 주의력과 에너지를 그 생각을 향하게 하고 그 존재 평면 위에서 활성화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주의, 의도, 집중을 물리적인 효과와 변화를 만드는 방향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물리적인 평면 위에서 그것이 일어나도록 의도합니다. 당신은 문자 그대로 이러한 물리적인 평면을 조작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런 방법을 느낄 수도 있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걸 얻으시고 당신이 느끼는 것을 얻으세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당신이 생각하는 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 느끼는 것과 상응합니다. 즉 여러분이 스스로를 쓰레기처럼 느낀다면 당신은 그것과 상응하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신이 매우 놀랍다라고 여긴다면 당신은 그 주파수에 상응하는 생각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과 결과는 물리적인 평면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많은 효과들과 현실에 나타나는 것들, 그것들은 영적이고 정신적인 존재 평면에서 활성화된 것들에 의해서 야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현실을 조작하는 방법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여기에 당신이 그냥 내버려두고 방법을 안 알려주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의 현실이 비물리적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멋진 일이거든요. 그리고 물리적인 것은 물리적이지 않은 것들로부터 나온다는 것,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아주 멋진 일이에요. 또한 당신의 영적인 측면과 정신적인 측면이 당신의 물리적인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도 말이죠.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우리는 하죠? 이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그걸 다루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또 다른 종류의 통찰력을 줄 수 있는 두 가지의 유사점을 결합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레고 블록 비유라고 불리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현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노력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보여줍니다. 레고 공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레고 공장은 여러분의 물리적인 삶에 있는 모든 벽돌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있는 것은 모두 레고 벽돌입니다. 모든 물리적인 것은 이 레고 공장에서 납니다. 이 레고 공장은요, 비물리적인 것이에요. 99.9%가 넘는 것을 차지하는 거죠. 그렇죠? 이 레고 공장은 비물리적인 것이지만 모든 물리적인 것들이 나오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는 다른 모든 것들도 다 레고 블록입니다. 비물리적인 것들은 물리적인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요. 이러한 물리적인 것들에 영향을 미치려고. 그래서 이런 물리적인 것들을 보면서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난 이 많은 것들을 맞서 싸워야 해요. 이 레고 블록들을 가지고 그것을 다른 그 무엇인가로 바꾸려고 막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 레고 블록들은 당신의 물리적인 삶에 이미 들어있는 거예요. 즉, 그들은 이미 여러분 삶 속에 에너지로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막 바꾸려고 하는 것은 헛된 것이고 단지 스트레스와 압박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당신이 이 벽돌로 뭔가로 다시 바꿔내더라도 그건 지금부터 우리가 검토해볼 방법보다 덜 효율적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삶을 바꾸려고 노력하죠. 물질적인 것, 이미 삶에 존재하는 레고 블록들,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 이미 있는 것부터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 것, 이건 물질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거예요. 물질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되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우리가 에너지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되거나 입자에 영향을 미치는 파동이 될 때 이제 어떻게 달라질까요? 비물리적인 것에 먼저 들어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은 레고 블록 공장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의도를 가지고 그들에게 다른 레고 블록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 저항하거나 우리 자신을 때려 눕히거나 우리 삶에 레고 블록이 싫어서 희생자가 되는 대신에 실제로 그냥 공장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는 이것을 실천적인 의미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장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삶에 이미 들어온 것과 싸우거나 저항하는 대신에 새로운 레고 블록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당신이 이렇게 할 때 당신은 연습을 먼저 해야 돼요. 그 벽돌들이 지금 당장 눈앞에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요청한 블록 어딨어? 어? 라고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연속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왜 어떤 것들은 다른 것보다 더 빨리 현실이 되는지 여러분 알지 못하시죠? 당신이 식사를 주문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수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샐러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메인 메뉴가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 화내실 건가요? 그러니까 레고 블록이 나오는 순서에 당황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당신의 레고 공장에게 주문을 하세요. 그럼 새로운 벽돌들을 당신에게 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레이더 스크린 비유라고 불리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걸 매우 좋아하는 비유인데요. 당신은 당신의 물리적인 삶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린 이것을 마음이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당신은 이 레이더에 잡히는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관심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면 여러분은 대부분 현실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면서 레이더 화면에 있는 것들에 대한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결과 얻으려고 레이더 화면을 조작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것들은 이 레이더 화면 바깥에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모르는 것을 당신은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물질에다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은 그 레이더 스크린에서 레이더 위에 찍히는 점들을 막 조정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레이더 스크린을 넘어서서 우리가 레고 공장에 가서 새로운 벽돌을 요청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벽돌을 막 때려 부수고 불평하고 그게 아니라 그때 아직 여러분의 세상에 있지 않은 그 레고 블록들이 이제 당신의 삶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레이더 화면에 있는 것에만, 즉 물리적인 것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가 이미 그곳에 있는 레고 블록들에게만 초점을 맞춘다면 새로운 벽돌이나 레이더 화면에 없는 것들을 우리의 삶으로 끌어들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내부 세계를 따라가는 외부 세계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볼 내부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 거의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저 바다 위에 종이배처럼 느끼는 게 당연합니다. 그들이 레이더 화면 위에 있는 것에만 집중할 때 세상은 그렇게 보여요. 하지만 그 너머로 마음을 열었을 때 미지의 것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현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물리적인 것들을 더 즐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물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매우 빠른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현실을 조작하고 현실을 바꿔내고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더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게 됐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이면에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이해해 봅시다. 제가 지금부터 당신에게 드릴 것은 매우 강력합니다. 이것은 명상의 한 종류고요. 매우 간단합니다만 꾸준히 한다면 마치 레고 블록 공장에 들어가서 벽돌을 요청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그리고 하면 할수록 그 효과는 더 커지게 됩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명상과 능동적인 명상의 조합입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분들이 수동적인 명상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치 여러분이 어떤 한순간에 집중하는 것 같은 거 말이에요. 그렇죠? 당신은 이렇게 해서 관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강력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은 더 적극적인 명상에 대해서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능동적인 명상은 시각화라고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동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게 되고 특정 방향으로 여러분의 관심을 요청하고 보내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여러분은 이 과정에서는 적극적이 됩니다.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그것에 참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지시하고 에너지를 특정 방향으로 향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결합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이것은 매우 강력한 방법입니다. 당신이 수동적인 명상을 할 때는 자동차에 기름을 집어넣고 차를 고치는 것과 같아요. 당신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앞으로의 여행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모든 타이어의 공기는 제대로 들어있는지, 모든 것이 괜찮은지 확인하고 기름은 차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명상을 통해서 여러분은 목적지를 향해서 운전을 시작합니다. 그렇죠? 바로 이때 시각화와 더 적극적인 부분이 작동하게 됩니다. 보세요. 이런 명상을 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적극적인 명상으로 바꾸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정신적으로 매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너무 과도한 생각을 하고 있고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럴 때 당신은 명상을 하려고 합니다. 잘 될까요? 엄청나게 어려울 겁니다. 당신은 아마도 그와는 매우 반대 에너지를 갖게 될 것이고 당신이 원하는 것보다는 원하지 않는 것을 더 많이 시각화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간을 다시 내서 차가 출발하기 좋은지 확인할 때 우리는 뇌파의 상태를 낮추는데 시간을 할애하는 거예요. 만약 당신이 내가 말한 것을 이해한다면 알파파, 세타파의 상태에 더 가까워진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신적인 부분을 정말로 돌보고 신체적인 것들을 조정하고 능동적인 명상으로 바로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허락하는 거예요. 이 능동적인 명상을 더욱 강력하게 활성화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권장하는 것은 10분간의 수동적인 명상을 하고 20분간의 능동적인 명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당신이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고 싶다면 20분간의 수동적인 명상을 하고 40분간의 능동적인 명상을 하세요. 만일 여러분이 이런 명상이 처음이라면 아마도 당신은 주의가 산만해진다라는 것을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당신은 당신 자신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단지 다시 천천히 돌아오세요. 계속 연습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명상을 잘할 때도 여전히 여러분은 약간 산만해지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날들은 당신 머릿속에 뭔가가 좀 더 많았겠죠. 그게 뭐든 간에요. 떨어졌을 때마다 다시 말 위에 올라타는 한 우린 계속 가는 거예요. 이건 근본적으로 레고 공장에 들어가서 새 벽돌을 요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매일 이것을 시작하는 것을 정말 추천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으로 끌어들이고 싶은 것에 대한 비전을 가지게 되고 강력하게 연결될 수 있는 무엇인가를 갖게 되고 그러한 능동적인 명상, 시각화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그 장면을 정말로 연기하기 시작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러한 것들이 결정체가 되기를 원하고 당신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원합니다. 수동적인 명상을 할 때 여러분은 숨을 셀 수 있습니다. 수동적인 명상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것은 숨이 들락날락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그 순간에 바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숨을 부드럽게 들이쉬고 부드럽게 내쉬고
또한 여러분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나 이미 하고 있는 다른 수동적인 명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매우 간단해 보입니다만 이것이 바로 내부의 크기입니다. 비밀스러운 알약이나 이런 복잡한 것들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해가 되셨다면 이제 이 내부 크기를 다시 키우면서 99.9% 이상 활성화시키면서 영적, 정신적 존재 평면인 것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인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현실을 창조하는 데 정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매일 할 수 있는 많은 종류의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인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현실을 창조하는 데 정말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이 매일 할 수 있는 더 많은 종류의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현실을 창조하는 데 매우 중요하고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일을 계속하는 걸 절대적으로 저는 추천합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에너지 공과 부정적인 에너지 공이라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긍정적인 에너지 공과 부정적인 에너지의 공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긍정적인 감정과 긍정적인 에너지 대 부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에너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의 인생에는 이 두 가지 공이 있습니다. 보통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큰 공은 더 많은 것을 끌어당기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중력이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 더 큰 긍정적 에너지 공을 가지고 있다면 더 많은 긍정적인 주파수에 맞추거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더 긍정적으로 느끼고 더 많은 긍정적인 결과를 끌어내기가 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여러분들도 훨씬 더 큰 부정적인 에너지 공을 가지고 있다면 또한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훨씬 더 쉬워지고 부정적인 감정이 끌어당기기 훨씬 더 쉬워집니다. 기분이 좋지 않은 것들,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결과들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알리고 싶은 이유는 여러분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더 확장하고 삶에서 부정적인 에너지 공을 더 줄이고 그것을 줄이는 일을 시작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여러분이 긍정적인 에너지 공을 더 키우고 그것의 중력이 부정적인 에너지 공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물을 끌어당기는 지점까지 도달하면 이 모든 것이 쉬워지는데 그 지점에 도달하기까지 약간 시간이 걸리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무한한 행동이라고 불리는 것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에너지 신호를 24시간 동안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에너지 공을 통해서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무의식적인 순간에 여러분은 그렇게 할 것이거든요. 이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의 혼합물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이 모든 것은 이러한 에너지의 신호를 24시간 주파수로 보내요. 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창조자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그 신호를 24시간 보내고 있고요. 생각, 동등한 생각, 그에 상응한 생각, 에너지, 행동에 영감을 주는 신호 이런 것들을 항상 되돌려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한다고 말하는 것을 받게 될 겁니다. 보통은 부정적인 에너지 공이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기분에 대해서 더욱더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의도적으로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특정한 것을 하기 시작할 수 있고 그 부정적인 에너지 공이 가라앉아야 줄어들어야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올리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의 크기를 키우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내부의 크기를 키울 때 명상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꿈, 비전, 여러분을 흥분시키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에너지볼을 확장하게 돼요. 그 결과 에너지볼은 부정적인 에너지볼은 수축하게 됩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도 또한 쌓게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만일 당신이 정말로 이 에너지볼 훈련에서 극단까지 가고 싶다면 이때 매우 강력한 것은 당신이 생각하고 싶지 않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것들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세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세요. 당신은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른 생각을 선택하세요. 다른 방향을 선택하세요. 당신이 즐기고 싶지 않다는 느낌이 들 것이다 라는 걸 알아차린다면 분노일 수도 있어요. 좌절일 수도 있습니다. 잠시 멈추세요. 더 이상 그것에 빠져들지 마세요. 관찰하세요. 느껴보세요. 그것이 그냥 자기 갈 길 가게 내버려둔 다음에 다른 선택을 하세요. 거기서 감사에 초점을 맞추도록 선택하세요. 지금 어디에 있든 여러분이 지금 어디 있든 간에 그것보다 좀 더 높은 곳에 집중하도록 선택하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항상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에너지볼에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패턴을 만들고 중단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횟수가 많을수록 여러분은 다시 그 부정적인 에너지로부터 에너지를 빼앗아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에너지 공에다가 영양분을 주고 물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삶에서 어떤 것이 더 큰지 알고 있나요? 어떤 것이 얼마나 더 클까요? 한 가지 아주 멋진 방법을,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것은 타임 로그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루 종일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분 단위로 추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매우 강력한 이유는 여러분이 평소에 인식을 잃었던 순간들을 좀 더 자각하게 되면 그러한 인식을 유지하게 되고 하루의 마지막 끝날 때까지 인식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거든요. 와, 오늘 하루 소셜미디어에 3시간을 보냈구나. 와, 내가 TV를 엄청 많이 봤구나. 나는 오늘 부정적인 면이 많았네. 왜 그랬을까? 타임 로그는 당신에게 당신의 이러한 맹점들을 보여주고 당신이 그렇게 하는 부분과 당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 사이의 간극을 인식하게 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일을 인식하게 됐을 때 그것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무언가를 할 때 바로 그 순간에 의식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의 긍정적인 에너지 공을 더 크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이미 당신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방향으로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판왕 끝 난이도 인생 게임에 지친 당신을 위한 응원단의 응원은 계속됩니다.